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심리사 류미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2025년 12월 5일에 있을 제모나이 쌍둥이 자리 만월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신월과 만월 콘텐츠는 어떤 특정 별자리의 운세가 아닙니다. 달의 공전 주기인 28일, 29일을 기준으로 보름씩 나눠서 달의 중심으로 전반적인 별의 흐름을 알아보는 겁니다. 기상 정보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 등으로 예상하듯이 신월과 만월 콘텐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에서 염소자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염소자리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별자리로 연약한 존재들은 자연의 혹독한 환경 조건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온대지방에서 서식하는 활엽수보다 북반구에서 자라는 침엽수의 나무 껍질이 질기고 두께도 더 두껍다고 합니다. 아열대 지방에 사는 동물은 털이 없는 반면 시베리아나 추운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은 털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은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땅굴 생활을 하고 혼자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염소자리의 성격도 이와 같겠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나의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아버지상이 염소자리죠. 힘들어도 힘든 내색 없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도 야근하고 두 어깨에 묵직한 책임감을 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번 쌍둥이 자리 만월 기간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가늠하자면 염소자리처럼 생계 유지를 위해 아파도 참아내면서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2026년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설정하고 올해 있었던 성과를 정리하느라 바쁜 연말을 맞이할 거고 취업 준비생들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위해 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취직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또 재정적으로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목돈을 굴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느라 컨설팅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쌍둥이 자리 만월 정리하자면요. 첫째, 사람 좋다고 무턱대고 믿지 말고 알짜배기 정보인지 스스로 검색하고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염소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이 토성인데 토성이 지난 11월 28일에 역행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역행이 끝나고 바로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역행은 그 행성이 관장하는 분야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성은 나를 둘러싼 울타리겠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업무 변경이 있었거나 비슷한 업종으로 이직을 했거나 그만뒀을 수도 있고 학생이라면 휴학을 하고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편입하기 위해 편입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예 학업을 그만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토성 역행은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울타리가 절실했던 거죠. 이를테면 내 집 장만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고 아이 공부를 위해서 또는 생활이 더 윤택해지길 소망하면서 투잡을 뛴다거나 모델이나 배우 등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로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토성 역행 6개월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조심히 유추해보면서 주변 상황이 변하니까 내 생각도 바뀌는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사마우스, 커뮤니케이션의 집에서 토성 물고기 자리가 체류 중이고 목성 개자리, 수성 정갈 자리와 트라인, 길각을 맺고 있습니다. 물의 별자리끼리 트라인은 일이 시작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일이 마무리되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감정 교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 일이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신용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한번 해봐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일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합류하면서 바깥에서 볼 때랑 안에서 직접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하는 거랑 완전 딴판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좋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가끔 이게 아닌데 꼬임에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장에서 옷을 사려고 할 때 직원이 얼굴이 하얘서 파스텔 톤이 잘 어울린다고 옆에서 칭찬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막상 집에 와서 다시 걸쳐보니까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물의 기운이 강할 때는 나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수성도 수성이지만 목성이 개자리에서 현재 역행 중이잖아요. 나와 깊은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조언이나 정보를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액 알바라고 해서 소개해도 혹하지 말고 이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날 거란 말도 귓등으로 흘리세요. 나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멀리하길 바랍니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은 쌍둥이 자리 달이 6하우스 질병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사수자리 금성과 태양, 화성이 어포지션, 흉곽을 맺고 있습니다. 12하우스에 태양이 있고 6하우스에 달이 있다는 건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습니다. 세찬 바람에 언제라도 촛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지낸 것 같은데 막상 결과물은 실하지 않고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뭐라도 하나 더 완결짓고 싶어서 바쁘게 지내다가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12하우스에 체류 중인 태양은 고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옆에 금성은 배신감을 또 화성은 상실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더 안절부절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해도 됩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 나름대로 방어하고 대처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의 원소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어센이 흑의 원소, 염소자리인 것만 빼고는 없습니다. 제 채널을 계속 들으셨다면 제가 천해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 아실 텐데요. 현재 천왕성이 역행 중이고 황소자리로 재입궁했으나 천왕성은 개인사이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제외시키겠습니다. 어쨌든 흑의 원소가 어센으로 떴는데 흑의 별자리에 행성이 없다는 건 앞서 언급했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다가도 촉박하게 시간 내로 뭔가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끼니도 대충 때우고 수면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생각보다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함량 종합 비타민 먹는 것보다 블루베리나 사과 등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게 낫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이소에 가면 기능별로 영양제를 쉽게 살 수 있는데 영양제 먹으면 뭐예요? 삼각김밥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과연 몸이 경무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영양제보다는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사를 꼭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흑은 현실 감각입니다. 꿈꾸는 자는 영원히 늙지 않는다라고 하듯이 쌍둥이 자리의 희망과 인생 비전은 그럴듯한데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상상이나 허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진짜 현실로 구현해낼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모여서 현실이 된다. 저는 이 말을 마법 주문처럼 되새기는 편인데 기준을 약간만 높여서 설정하세요. 너무 높게 잡으면 연습만 하다가 지치고 오히려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자기 비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해 보길 바랍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